6월 13일입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인증부터 하고 들어갈 건데 총 평가 금액이 8억에서 7억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총 자본은 7억 8천 정도가 되겠고, 안타깝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록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이 빅테크 주식들이다 보니까 자본 지출이 워낙 큰 회사들이고 반도체 유동성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주식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빅테크 주식들이 과연 이 주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보면요, 구글이랑 아마존, 메타, 그리고 우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ETF인 SMH가 있는데, 올해 연초 대비 성적을 한번 보면요, SMH 같은 경우는 66% 정도 올랐고 구글도 한 13% 정도 올랐어요. 아마존은 5% 정도 올랐고 메타는 한 13% 정도 빠지고 우버는 또 17% 정도 빠지는 이런 정말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포트폴리오 포지셔닝을 이 빅테크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자본 지출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 자본 지출이 몰려가는 이 반도체 주식들을 이렇게 몰려갔다, 이런 상반성을 좀 보이고 있어요. SMH 같은 경우는 제가 해칭 개념으로 이렇게 사게 된 것인데, 비중을 원래 10% 정도로 잡았는데 이게 비중이 16%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해칭 개념이 정말 통했구나, 다행히 이거라도 있어서 내 수익률을 좀 방어를 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이런 한 해입니다. 구글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메타, 우버 전부 다 나스닥 퍼포먼스를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 은퇴 목표 20억은 달성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웹사이트는 제가 만든 웹사이트인데 이 URL을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볼 수도 있고, 물론 지금 미국 주식 칸에서만 볼 수 있어요. 회원님들이 몇 분 조인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볼 수 있고 우리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볼 수가 있다. 평균 비중이랑 그리고 누가 구독자 포트폴리오도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코드 커뮤니티 무료로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많이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코아2라는 투자 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매년마다 마켓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덱을 만들어서 유포를 하는데, 이번 덱이 굉장히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들이 과연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조금 흥미로워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는 셀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바이어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토큰이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해석해 보자면은 이 AI 전쟁, 토큰 전쟁에서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는 이 하드웨어를 가진 사람들, 이 셀러들,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산디스크, 루멘텀, 인텔 등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 바이어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 하이퍼스케일러들과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셀러들이 굉장한 이득을 보고 있죠. 이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들이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이 하드웨어를 구입을 하고 AI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덱을 보면은 이 위너들은 반도체, 세마이와 에너지주에 이렇게 몰려 있다. 그리고 그래프 상으로도 이 반도체 하드웨어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외의 섹터들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소프트웨어 쪽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 AI 사이클이 오기 전까지는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섹터였는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뉴 마켓 리더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 삼성, 메모리, 엔비디아 같은 이런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특징을 보면은 cash flow today, not in the future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들어오지만은 미래에 현금 수급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 결국에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은 지금의 엄청난 캐시플로우는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한 프라이싱 파워가 있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이 파워가 있다. 그리고 엄청난 이 수익 마진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주식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형식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STX라는 주식 있죠. 시게이트. 이 하드웨어, 이 하드디스크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2025년 이후로 주가가 10배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캐펙스가 이런 회사들로 모이게 되면서 이 하드웨어 회사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했다시피 이렇게 마진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를 보면은 5년 평균이 한 마진이 16% 정도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진이 69%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4배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반도체 관련 주식들, AI 관련 인프라 관련 주식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켓을 이렇게 좀 나눠보면요, 제가 말했다시피 셀러들이 있고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뭐 브로드컴이나 삼성,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뭐 TSMC, 이 셀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요, 원타임 프로덕트 세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팔게 되죠.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 이 빅테크들이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단발성 판매가 굉장히 크다. 물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이러는데 드는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매출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은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거의 주가가 2배 정도 올랐다. 107% 정도. 이 YTD는 year to date로 올해 1월 1일부터 덱이 만들어진 이 5월까지 얼마나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이걸 보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인기가 없는 buyers of shortage,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존, 구글, 메타, 뭐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이 특징이 인프라를 건축을 해가지고 팔아먹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제공자들인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 AWS나 구글 클라우드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있고 오라클도 이렇게 서버를 판매를 하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 제외되는 게 메타죠. 메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 인프라 건축하는 거는 전부 다 자신들이 족족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캐펙스를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이 캐펙스를 이용을 해서 이 클라우드 인프라, 이런 AI 인프라를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에게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이렇게 불투명하니까 메타 주식이 굉장히 많이 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High Upfront CapEx, OpEx 이렇게 되어 있는데 CapEx 같은 경우는 자본 지출이에요. 이게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비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OpEx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반복적으로 드는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면은 returns over several years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엄청난 돈을 쓰고 몇 년간 이 수익을 거둬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올해 4% 정도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이렇게 4% 정도면은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오히려 이 주주들은 손해를 본 이런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여기 위쪽 이 셀러들로 많이 모이면서 원래 여기 빅테크에 들어가 있던 유동성이 이쪽으로 다 옮겨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빅테크 주주들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 자본 지출, 이 캐펙스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오른쪽으로 가죠. 근데 지금 모양을 보면은 이 캐펙스는 더 상승할 예정이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빅테크 지출이 언제쯤 끝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리고 있다. 이 현금 흐름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분기부터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회사들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만큼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회사들이 바보는 아니니까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두렵다 이거죠. 이 AI 자체가 증명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자본 지출이 정말로 큰 수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회사들이 잘 증명을 못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좀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 AI 스토리가 성공적으로, 지금 포워드 PE 지수를 보면요,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압축이 된 모습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거의 포워드 PE가 2023년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물론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세 회사들보다 이 인공지능, 이 AI 부분에서 워낙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고 있어요, 사실. 하지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수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싸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이 그래프는 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사이클들이 존재를 했고, 지금 현재 2022년부터, 그러니까 챗GPT가 나온 날 이 연도부터 보면은 이 AI 관련된 이런 인프라 주식들이 정말 끝도 모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2026년 플러스라고 돼 있어요. 이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지,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AI 슈퍼 사이클에 와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2022년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챗GPT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챗 인터페이스였는데, 우리가 이 에이전틱 AI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토큰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고, 이 토큰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인프라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AI 에이전트가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통합이 되고 함에 따라서 이 토큰 사용량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AI 인프라 구축, 이런 골드러시를 언제 끝나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 빅테크의 캐펙스는 언제쯤 줄어들 예정일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사이클은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조금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토큰 전쟁이 끝나게 되고 이렇게 좀 안정화되는 순간 이제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회복을 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일단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구글 클라우드 RPO를 보면요, RPO는 줄을 서 있는 손님이 얼마나 있나 보는 이런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돈다발 싸들고 너희가 만든 이 AI 인프라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인프라가 부족해서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님 보고 기다려라, 우리가 구축을 빨리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라 라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 AI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게 되면은 엄청난 현금 흐름을 생성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가 어느 때가 될지는 우리는 잘 모른다, 이게 문제고, 제가 요번에 느낀 점은 이 시장과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모멘텀이 있으면 잡을 줄도 아는 투자자가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AI 인프라 구축하는데 캐펙스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메인 포지션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경우는 해칭이 조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반도체 ETF를 비중을 조금 높여가는 방식으로 해칭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리 빅테크 주식이 지금 평가절하 되어 있고 싸다고 해도 더 싸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아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평가절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인데, 이 평가절하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40% 정도 빠졌고 1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50% 정도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굳이 싸우지 말자라는 레슨을 좀 얻었습니다.